네, 오늘도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노보 노디스크의 제약사 인수 소식입니다. 자, 유럽의 시총 1위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의 모회사죠. 이 노보홀딩스가 미국의 제약사 캐털란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체중 감량과 당뇨약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당뇨하면 제약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노보 노디스크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시장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이어트 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만큼 공급도 필요하지만 이 공급은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최고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이러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의 모회사 노보홀딩스인데요. 15일 날 165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제약회사 캐털란트를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캐털란트는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개장전 거래에서 12% 넘게 상승해서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인수기업인 노보 노디스크도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주가는 오르면서 마감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노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약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떠한 미래 먹거리를 제약업체들이 선점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었는데 제약업계들의 관심은 현재 다이어트 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고요. 이 역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방 인수했던 캐털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위고비의 약물 충전 마감 작업과 포장 조상기, 주입 펜 등을 만드는 공급업체였습니다. 이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캐털란트의 생산시설 3곳 110억 달러의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요. 부채까지 인수를 해서 전체 규모가 160억 달러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요, 16.5%나 붙여서 인수를 한 만큼 노보 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이번 다이어트 약 생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향후 다이어트 약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번 인수 소식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어찌 보면은 다이어트 약 시장에서 진검승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노보 노디스크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뤄낼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이번 여름에 굉장히 주목받는 그리고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뉴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노보 노디스크의 미국 제약사 캐털란트 인수 소식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라는 수식에 맞게 이제는 이 미국의 시가총액 4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사 내용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는 새해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로 그 끝이 무서운 정도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랬던 어제 사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을 사이에 두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고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업, 딱 한 기업은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1%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 낀 것이다. 너무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조 달러를 넘은 지가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덕분에 시가총액 4위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위 자리는 현재 불과 300억 달러, 50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그럴 경우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 중에 유일하게 1조 달러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그 성장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690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주가가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평가 대신에 아직도 더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기존 목표가가 625달러였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그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 리포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20%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점쳤다라는 것이 이번에 주가가 다시 5% 이상 오르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품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엔비디아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 또다시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서요.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다면 가장 뒤처져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바닥은 또 반대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0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언젠가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제 요원한 것으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는요, 이날 들어까지 27%나 하락했습니다. 전체 4분의 1 정도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도 많이 감소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7,900억 달러까지 갔었던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5,700억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가 언제까지 덮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뉴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타격을 준 뉴스, 바로 독일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SAP입니다. 여기에서 이 테슬라의 공급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구매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구입 계약,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차량 인도도 제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의 여러 악재가 계속해서 겹겹 악재로 나오고 있는 상황. 테슬라가 과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기업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현대차의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가 인도 증시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보니까 연말쯤에 상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도 시장 이야기 저희가 요즘에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성장이 예상이 되고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불안한 거시경제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 바로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를 둘러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공략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차 역시 인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올해 중으로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도 증시에 상장해서 약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원을 조달해서 인도 시장의 공략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는 25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직후에 이를 상장을 통해서 약 30억 원 달러를 조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자, 1999년도에 인도에 진출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이 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쳐왔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큰 인구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가 열심히 영업을 잘 해왔었고요. 현재는 첸나이에 현대차 1, 2 공장이 있고요. 중부 아난티푸르에도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모두가 인도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드높이기 위한 준비를 위한 과정이 이번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GM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한 바도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영업을 펼쳐나갈 방침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인도에서 현대차의 판매량은 2위를 달리고 있다 합니다. 누적 판매량도요, 거의 1,0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만큼 새로운 신시장, 과연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의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요, 현대차의 인도 IPO 추진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